문제 중에 질문 있어? 네. 질문? 넘어가도 돼? 응?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거기 그 행복한 1등급 문제는 그 중에 이제 한 문제만 선생님이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얘네들 풀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특별한 형태의 문제를 하나만 설명을 하고 볼게요. 945번을 보겠습니다. 945번. 자, 945번에 문제가 두 개가 있거든? 문제 풀지는 말고 945번에 1번과 2번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서 아주 지정을 해놨지. 노란색으로 임의의 실수라는 표현과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표현과 임의에 꽂히면 안 돼.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에 꽂혀야 돼. 첫 번째 거는 fx가 gx보다 크게 되는 요거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고, 두 번째는 fx1과 fx2 이렇게 성립하는 a 값의 범위를 보자. 두 문제의 차이점 알리니? 혹시 아는 사람? 첫 번째, 호준이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같은 걸 넣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걸. 다른 걸 넣어도 된다. 자, 첫 번째는 동일한 x값에 대해서 x값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항상 크도록 하는 이 얘기고, 두 번째 거는 x1하고 x2가 서로 달라도 되는데 하나는 이미 x1은 여기다 넣고 이미 x2는 여기다 넣었을 때에도 fx1이 fx2보다 항상 크도록. 뉘앙스 이해 갔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아래로 블록이고 요거 위로 블록이잖아.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림 이렇게 그려줄게. fx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고 gx는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면 돼. 얘가 뜻하는 게 얘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으면 되거든. 동일한 x값에 대해서 똑같은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얘를 놓으면 얘가 위에 있잖아. 똑같은 x값에 대해서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를 만족하는 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 돼. 동일한 x값에 대해서 위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그냥 fx가 gx보다 크도록 이걸 만족하기 위한 뭐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동일한 x값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도록, 즉 y equal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동의하죠? 밑에 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fx의 x자리에 들어가는 것과 gx에 들어가는 x값이 서로 달라도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다 항상 크기 위해서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fx의 그래프가 일어나면 fx가 갖고 있는 함수값이 제일 낮은 지점이 이거지. gx의 그림이 얘가 갖고 있는 최소값을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최소값과 얘가 갖게 되는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항상 크도록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이게 갔어?
써놔. 요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fx의 최소값과 gx의 최대값을 구해서 얘가 얘보다 크도록. 이게 fx, gx. 학교 내신에 저거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해서 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이 문제고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니까 이걸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이를 알고 있어. 적어놨어? 안경 안 갖고 왔어 또? 아 내가 안경 있으면 좀 빌려줄 텐데 안경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풀이 간다. 이 부등식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푸는 거야. 그러면 저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gx가 좌변으로 다 땡겨. 그럼 2x제곱이 더하기 2x 마이너스 a 이게 0보다 크도록. 이제 멘트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좌변에 있는 2차원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도록. 그럼 이걸 x축하고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되도록. 오케이? 동의하지? 허근 각도로. 그래서 판별식. 짝수. 반띵의 제곱 빼기 ac. 얘가 허근 각도로 이렇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x의 최소값을 찾고 gx의 최대값을 찾아서 이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커야 되거든? 니네들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 니네 좋아하는 형식으로 여기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곱시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자리 좀 비워놓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반띵의 제곱 반띵의 제곱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야지. 이 새끼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요거 빠져나와야 돼. 플러스 4로 2a 플러스 4 맞아? 그러면 저렇게 됐을 때, 요건 대칭축이 1인 거고,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게 fx가 되고, 이 gx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1자리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자리. 굳이 이제 그리자면 그렇게 할 거야. 그랬을 때 fx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이거지,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최대값은 얘 되는 거지. 2a 더하기 4.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보다 크도록. 괜찮아요? 그럼 a 이쪽으로 넘기면 a는 작다지?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5보다. 두 번째 문제 답은 이거 되는 거고 첫 번째 문제 답은 이거 되는 거야. a 값. 됐어? 풀이 과정도 적어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으로 푸는 거고 판별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합니다.
현주야 이해 가지? 자, 이제 이 단원을 좀 맞추고 구분식이 좀 힘들었는데 하여간 또 내신 대비한테 다시 하시면 되죠. 마지막 수상이 이제 3단원. 니네 지금 수원 어디 나가고 있냐? 수연 들어갔냐? 맞아요. 아직 삼각함수해? 지난번도 삼각함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려졌네 진도가. 네. 질문이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자 이제 세 번째 단원 도형의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 근데 처음 배우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천천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애들이 힘들어하는 파트라서 거기 도형의 방정식 그 164페이지 보기 전에 163페이지를 봐. 163페이지. 자, 163페이지 보면 목차가 나와 있지? 순서대로 이렇게 배워. 평면 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첫 번째 평면 좌표에 대해서는 옆에다 써놔.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를 좀 알아야지. 또 평면 좌표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 평면 좌표라는 단원에서 뭘 공부하는 거냐. 평면 좌표상에 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점을 하나만 찍었을 땐 별 의미가 없잖아. 점을 또 하나 찍는 거지. 점 두 개가 생기면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가야 돼. 이쪽 파트를 공부하는 건 좌표 평면상에 점 두 개를 찍으면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길이 한번 구해봐야지.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점을 또 하나 이렇게 딱 찍는 거야. 이렇게 두 점의 내부에다가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연장해놓고 여기다가 찍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점이 세 개가 되고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거야. 그 멘트를 잘 알아도 점 세 개가 일직선상에 놓여요. 그랬을 때 우린 또 무슨 짓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점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의 점을 나머지 두 개의 점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일직선상에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갖고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게 이제 뭐에 관한 얘기냐면 선분의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았을 때 선분 A, B 내부에다 잡은 점 그걸 내분점이라고 얘기하고 선분 A, B를 연장한 선상에다가 점을 하나 잡으면 얘의 바깥쪽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외분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하는 게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을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주어진 점을 갖고선 어떻게 표현할까를 공부하는 게 두 번째야. 그게 내분점, 외분점. 평면 좌표에서 공부하는 게 점을 찍었을 때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내부에다 점 찍었을 때 외부에다 점 찍었을 때 걔를 각각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는데 이 내분점, 외분점을 주어진 두 개의 점을 갖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는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기하라는 과목에서도 써먹을 거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정리가 하나 나와. 이쪽 파트에서 중선의 정리라는 게 좀 나오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주요 테마가 이렇게 4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네 그 맨 앞단원에 평면 좌표 해놓고 쭉 끌고 가서 평면 좌표에서 내가 공부할 내용은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중선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중선의 정리는 앞으로 더럽게 많이 쓸 거야. 고등수학 3뿐만 아니라 얘네 기하에서도 저걸 많이 써. 선생님 중선이 뭔데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중선이 이런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 하나에서 마주보고 있는 중점 있지? 이게 연결했을 때 얘를 중선이라고 해. 이 중선에 대한 성질이 있다고 설명을 좀 해드릴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또 뭐냐? 그림만 삼각형, 또 여기도 삼각형이 나오거든. 그 중에 각 하나를 잡아서 이등분선을 그려.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런 각의 이등분선이 있었을 때 요변 네 개의 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또는 외곽, 이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에 관한 설명도 할 거라고. 얘랑 다른 거야. 나중에 또 짬뽕 시켜서 좀 기억하시지만 얘는 중선은 마주고 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중점이야. 각의 이등분선은 각을 반띵한 선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요 중선을 그었다고 해서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지?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고 해서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아니잖아. 헷갈리지 말라고. 일단은 좌표 평면 좌표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저런 거구나. 자, 그런데 순서대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할 건데 기초적인 거 아주 센 기초는 안 할 거야. 계산하는 거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십니다. 한 장 넘겨서 첫 번째 할 게 이제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을 찍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겠습니다. 이 x축, 이 y축. 점을 하나 잡았어요. A점. 점을 하나 잡았어요. B점.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점을 잡을 때는 x좌표도 표현하고 y좌표도 표현하지. x좌표도 표현하고 y좌표도 표현하지. 앞으로 이쪽 파트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좌표축을 그릴 때가 있고 안 그릴 때가 있어. 어떤 때는 x축, y축을 잡아놓고 점을 정밀하게 찍을 때가 있고 선생님이. 그렇지 않고 점들 사이의 관계만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축 그리지 않고 그냥 점을 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때는 좌표축을 그리고 어떤 때는 안 그리냐는 문제를 얘네들이 보면서 어떤 때는 좌표축을 그려서 정밀하게 그려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셔야 돼. 그건 해보면 알아.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실 게 지훈아 여기죠. 얘 거리를 구할 거야. 너한테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너는 무슨 짓 할래? 또 안 보여? 맨 앞에 코앞인데 여기 거리를 구하래. 무슨 짓 할래? 빼서 뭐 저거 그렇지? 자로 재면 되지 뭐. 개솔. 와. y축하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실력 중에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빗변의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변의 길이가 필요하고 이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변이란 이 길이란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 이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건데 여기서는 뒤 거고 이 앞에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 건데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를 빼면 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똑같을 테니까 여기 길이란 y좌표 길이를 뺄 건데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지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 빼도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순서를 지켜서 x1, x2에서 뺐다면 여기도 y1에서 y2를 빼야 되냐? 그런 거 아니야?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 뺐으면 여기서 x1에서 x2 빼면 여기서 y2에서 y1을 빼도 돼.
왜냐? 우리가 구하려는 요 길이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이해 가죠? 아니 그냥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AB의 길이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지? 자,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어떤 좌표 평면상의 점이 주어져 있고 도형이 주어져 있으면 그 길이를 구하는 습관을 갖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D.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두 가지가 있어. 이거를 생각해봐 지금부터. 첫 번째. 숫자로 해볼게. 숫자로 할까? 숫자로. A점이 예를 들어서 1,4야. B점이 뭘로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다고 쳐. 얘는 고정된 점이야. 첫 번째 물음은 점 P를 좌표 평면상에다 찍을 거야. 점 P를 하나 잡아서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 이렇게 쓰면 거리다. A에서 P까지의 거리, B에서 P까지의 거리의 합.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그때의 점 P의 위치를 한번 잡고 싶어. 점 P의 좌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좌표 평면상이 똑같이 점 P를 잡을 건데 이때는 A에서 P까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B에서 P까지의 길이의 제곱에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리고 또 그때의 P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점 P의 좌표를 좀 구하고 싶어. 이게 니네들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직관적으로 니네들이 저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 거리 구하는 건 내가 연습 안 시켜도 되잖아. 이거 거리 한번 구해볼까? 5에서 1 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 4지. 제곱하면 16. 10에서 6 빼. 4 빼. 6이지. 6에 제곱하면 36. 36 더하기 16. 루트. 이렇게 가면 되지? 두 점 되겠어. 자, 선생님이 한 30초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최소값 한번 구해봐. 문제가 이거야. 좌표 평면상에 두 개의 고정된 점이 있는데 내가 P를 어딘가 잡을 거야. 그랬을 때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니네들한테. 그러면 야 아가들아, 내가 뭘 구하라고 그러면 니네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눈만 깜빡거리고 있으면 답 나오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럼 니네가 어떤 행위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런 행위를 한다고. 선생님 일단 저는요 이렇게 접근하는 애가 있겠지. 좌표 평면상에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앞으로 이 단원에서 니네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접근하는 거는 상황을 그림으로써 표현해서 그 그림상에서 뭔가를 시도할 것이냐 첫 번째, 아니면 수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두 번째, 아니면 둘 다 쓸 거냐 이런 거란 말이야. 눈만 뻑뻑거린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떤 애가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 1,4는요 x가 1이고 y가 4니까 대충 여기 있어요.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b는 5,10이니까 대충 5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5,10이에요. 자, A점하고 B점은 고정돼 있어요. P점을 잡을 거잖아, 내가. P점을 잡으면 아무 때나 잡아봐야지, 일단. 어떻게 하지? P점을 내가 잡았어. 그럼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의 합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야. 느낌 왔냐, 이제? P를 어디다 잡으면 돼? 어디서 잡으면 돼? 가운데다. 어디 가운데? A, B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가운데? 꼭 가운데일 필요는 없지.
선분 A와 B를 연결한 선에 아무데나 P를 잡으면 되지. P를 여기다 잡으면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고, P를 여기다 잡으면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건데 그 길이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P를 이런 데 잡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야. 첫 번째 거리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얘는 그냥 직관에 의해서 아니면 뭐 그림에 의해서 푸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 주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애들이 한 30%는 이렇게 푼다고. 이런 것만 또 잘하는 거야. 선생님 전피를 모르잖아요. x, y라고 둘게요. 그리고 AP하고 BP의 길이니까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루트 x끼리 차, y끼리 차. 이게 AP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요. 얘에서 얘까지 길이니까 x 빼기 5의 제곱이고요. y 빼기 10의 제곱이에요.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만약에 루트가 없다면 20하고 20을 연산지를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변형이 가능하다고. 근데 얘는 루트 따로 루트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뭔가 경험이 있으면 아 이거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푸는 거구나. 좌표 평면상에 이미 두 점 잡았을 때 P를 어딘가 잡았을 때 거리합이 최소가 되는 건 반드시 A, B 위에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위 점을 아무데나 잡았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해 갔어? 응. 그래서 최소값은요. 이런 그림이 생겨나게 나야 된단 말이야.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고. 5에서 1 빼면 4의 제곱, 10에서 4 빼면 6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36에다가 16 얼마니? 50인가? 여기 빠져나오는 게 있으면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그때의 전피의 위치는 정확하게 특정 못 시키지? 전피는 뭐라고 쓰면 돼? 선분 AB 위에 존재 하면 됩니다. 이게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이제 얘를 봐. 얘를 봐. 이렇게 문제를 냈어. 이걸 보여. 다시.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네들이 답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형태를 보면 루트 더하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제곱의 합 보는 순간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구조를 보는 거야. 루트 더하기 루트? 근데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를 뜻하는 거구나.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를 뜻하는 거구나. 그럼 그 두 점이 뭐냐? 이거 뽑아내서 x, y라는 점과 1,4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구나. 얘가 뜻하는 식이 이미 x, y하고 1,4의 4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구나. 이게 얘를 두고 x, y와 5,10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구나. 이 식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거리를 준 거구나. 거리를 뜻하는 거구나. 그 얘기는 좌표 평면상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개에서 1,4까지의 거리와 그 점에서 5,10까지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1,4와 5,10 P점을 어딘가 잡아서 거리합의 최소가 되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위에 P점을 잡으면 되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 해놓고 이렇게 줬을 때도 직관에 의해서 푸는 거고, 수식으로 이렇게 줬을 때도 해석을 하는 거지, 여기서 수식질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얘네들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 이런 문제들 나와. 거기서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써놓고 가라.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이렇게 써놓으라고 해야지. 이거 어디다가 표현하냐면 여기 있겠다 책에. 하나를 찍어주면서 가야지. 거기 니네 166페이지에 유형 5번이 있어. 유형 5번 166페이지 유형 5번 찾았니? 응.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해놔. 제곱 루트 더하기 루트의 알맹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 두 점 사이에 거리로 바라본다야. 얘도 두 점 사이 거리로 바라보고 얘도 두 점 사이 거리로 바라본다야. 어?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 알맹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인데, 한 점은 x, y가 되는 거고 한 점은 1,4의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x, y와 5,10 사이의 거리, 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구조를 좀 파악하라고. 자, 그러면 966번을 한번 풀어볼게. 그 문제에서 966번 문제 한번 읽어봐. 약간 응용이야. 좌표 평행선의 P점을 하나 잡을 거거든. PO 더하기 PA 더하기 PC PB 더하기 PC. 이 성분들 짜라락 더한 거에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최소값을 좀 구하래. 그리고 하나 더 써. 그때의 점 P의 좌표도 구해보자. 그때의 점 P의 좌표도, 그 문제는 없지만 그것도 같이 써놔. 저놈의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위치를 저 문제는 하나로 고정시킬 수 있거든. 그것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출발한다.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좌표 평면상에다 찍어볼게. 4개의 점을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원점은 여기 있고요. 니네도 같이 찍어. 좌표 평면상에 점 찍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3,4가 있어. 대충 여기야. 여기가 A점 3,4. 그 다음에 B점은 6, 마이너스니까 대충 여기야. 6, 마이너스 2. C점은 Y축상에 있네. 0, 마이너스 2니까 얘랑 같은 라인에 있네. 그죠? 여기 C점 0, 마이너스 2. 그래서 원점하고 A점하고 B점하고 C점 이렇게 4개의 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맞게 썼지? 또 잘못 썼네. 1, 아이씨 1, 좀 저 새끼들은 정말 내 틀리는 게 좋지. 나이스 트라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된 거야. 나이스 트라이. 내가 P점을 여기다 적었어. 상황을 봐라. P점 여기다 적은 P5의 길이
PA 길이, PB 길이, PC 길이, PB 길이의 합. 저놈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P점이 저런 데 있으면 좀 안 좋지 않냐? 어디 있는 게 좋겠냐? 이렇게 4개의 점을 가지고 사각형을 이렇게 딱 하나 만들었을 때 어떤 P점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P점은 이 사각형의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 안쪽에 들어가는 게 좋지. 그래야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짧아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동의했어? 그래, 그러면 여기 아니고 이런 데 들어갈 건데 내가 이런 데 잡았어, P점을.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된대. 다른 거 보지 말고 얘하고 얘만 봐. 얘하고 얘. 그리고 P점을 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최소는 꺾여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다시. 이 길이 대각선 방향을 보겠다고. 이 네 개를 아무 의미 없이 더하지 말고 P점을 내가 여기다 가정했을 때 얘하고 얘 한만 먼저 보자고. 대각선 방향 보자고.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이렇게 꺾여 있으면 최소가 아니잖아. 그럼 어떤 때가 최소가 되겠어? 이렇게 두 선부를 연결했을 때 P점이 이런 위에 있을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동의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얘하고 얘를 봐봐.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게 꺾여 있으면 최소가 아니잖아. 어떻게 되겠어야 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을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이런데 P점을 잡아놔야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 길이로서 최소가 되는 거잖아. 감 잡았어? 아! P점의 위치는 요렇게 대각선과 요렇게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위치에다가 P를 잡으면 되겠구나. 결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도를 해보면서. 요렇게 요 방향에서 얘 더하기 얘가 최소인 거 일직선들. 요 방향에서 얘 더하기 얘가 최소되려면 일직선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 더하기 얘라는 건 이거니까 얘 길이는 OB의 길이와 더하기 얘 더하기 얘라는 건 결국 얘니까 AC의 길이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대각선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된다고 결국. 이 최소값은 삼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면 된다고.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판단하라는 뜻이지. 된겨? 답 낼 거야. OB 길이. 원점이다. 원점은 0을 빼는 거니까 그냥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루트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요. 더하기 AC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3에서 1 빼면 2의 제곱.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의 제곱. 똑같네 이거. 이게 얼마냐면 루트 40인데 그런 거 두 개 있으니까 2 되고 4는 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4루트 10 돼요. 이게 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때 이 P점 어떻게 구할래? P점 여기지? 걸 수 있겠어? 뭐 하면 돼?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얘하고 얘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얘하고 얘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지. 그러면 교점이지. 점 P. 그때 이 점 P의 위치는 직선 OB와 직선 AC의 교점이 되는 이 경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직선에서 하자. 한번 해볼까? 해보자. OB 직선 OB